안녕하세요. 프리미엄 미글스 박태하입니다. 비도 자주 내리고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을을 지나 겨울이 오면 혈압이 높은 분들은 더 긴장하게 되죠. 저 또한 고혈압을 가지고 있어서 약을 복용한 지 15년째인데 PM을 섭취하면서 약도 약해지고 두통도 거의 없어지고 컨디션도 정말 좋아졌는데 이 약을 섣불리 끊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약을 중단했습니다. 고혈압은 만성적으로 동맥의 혈압이 올라간 상태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고혈압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많은 상황들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원인을 모르는 본태성 고혈압이 90% 이상이라는 겁니다. 대략적인 원인은 가족력, 유전이죠. 병원에 가면 가족 중에 고혈압이 있냐고 묻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인데, 이 또한 어떤 유전자가 고혈압에 관여하는지 밝혀진 바는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환경적인 요인을 이야기하는데요. 짜게 먹으면 고혈압 위험도가 높아진다. 이런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적당한 염분은 생명을 위해 필수이기도 하죠. 그 외 음주와 흡연, 비만, 스트레스, 이러한 것들도 환경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고요. 세 번째로 교감신경에 의한 신경성 요인인데요. 신장에서 분비되는 레닌이 여러 가지 기전을 통해 안지오텐신이라는 화합물을 만드는데, 이 화합물이 혈압을 올리는 혈압 상승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기전에 문제가 생기면 고혈압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데, 원인을 알 수 있는 고혈압은 사실 치료가 더 쉽다고 하네요. 하지만 대부분 명확한 원인을 모르는 본태성 고혈압이라는 진단을 받고, 우리는 이 질환의 원인을 제거하는 대신에 강제적으로 혈압을 낮추는 치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약을 먹는다고 해도 혈압이 모두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절반이나 된다는 거죠. 고혈압은 사실 별다른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일상에서도 크게 불편함이 없다 보니까 건강검진 등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요로결석 때문에 입원해서 고혈압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병이라는 게 알고 나면 신경이 더 쓰이죠. 더군다나 고혈압은 조용한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에서 말해주듯이 심부전증,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심장질환, 그리고 후두통이라고 하죠. 뒷목 잡고 쓰러지는 뇌출혈, 신경화증이나 심부전증 같은 신장질환 등의 만성적이고 위험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약을 안 먹을 수가 없게 만드는 거죠. 저 또한 그래서 약을 정말 성실하게 복용한 것 같네요. 그런데 우리나라와 미국 심장학회의 혈압 기준은 수축기 혈압이 120 미만이고 확장기 혈압이 80 미만, 고혈압 전 단계가 수축기 혈압 120에 139, 확장기 혈압 80에 99예요. 1기 고혈압이 수축기 혈압 140에서 159, 확장기가 90에서 99, 2기 고혈압이 수축기 160 이상, 확장기가 100 이상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상 혈압이 120에 80인데 이 책을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2000년도까지 고혈압 기준이 수축기 180이었고 2008년도에 130으로 8년 만에 50이나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2021년 현재 정상 혈압이 120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앞으로 더 내려갈지도 모르는 게 현실이에요. 문제는 2000년 전후로 고혈압의 위험을 밝히는 이 과학적 근거조차 나오지 않았지만 정상 혈압 기준은 턱없이 낮아졌고 그 대신 환자 수는 엄청나게 늘어난 셈입니다. 어제까지 정상이었던 사람이 오늘은 환자가 되어버린 거죠. 세계보건기구 WHO는 예산의 70%를 제약회사의 기부금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2013년 고혈압 기준이 140에서 120으로 낮아졌을 때 미국의 고혈압 환자는 5천만 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의료계 비하인드 스토리에 관심도 없고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저 또한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나의 노후 건강을 위해 약을 끊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관심뿐인 거죠. 혹여나 약을 끊으면 뭐 뇌경색 오는 거 아니야? 저도 걱정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오히려 혈압약이 뇌경색 발병을 돕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뇌경색의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혈전인데 이 혈전 때문에 뇌혈관이 막히면 우리 몸은 온 힘을 다해 피의 응고물인 혈전을 흘려보내려고 하게 된다고 합니다. 즉 혈압을 높여서 피의 흐름을 빠르게 해서 뇌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고혈압이 뇌경색을 발병시키는 게 아니라 뇌경색이 발생했기 때문에 혈압을 높여서 낮게 하려는 작용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때 혈류가 약해져서 혈전을 떠내려 보내지 못하면 바로 뇌경색이 되는 거죠. 원인과 결과를 완전히 반대로 해석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혈압이라는 것은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올라가게 됩니다. 운동이나 작은 노동 후에도 혈압은 올라가고요. 심리적인 이유로도 올라가고 나이가 들어도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의문점이 드는데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청년 시절의 혈압보다는 올라간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고혈압 기준은 나이에 따라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누구나 혈압약을 먹어야 한다는 이론이 나오는 거죠. 우리 몸이 혈압을 올리는 것은 혈압을 높여야만 하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저는 어느 정도의 건강 공부를 통해서 이 말에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물론 수축기 혈압이 200을 넘어가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반드시 치료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너무 많은 약물이 오남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약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고 유용할 때도 많지만 지속적인 복용에 부작용이 없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무조건 맞다 틀리다 뭐 이렇게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이 한 번쯤은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모든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올바른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건강 관리를 위한 이 기본 수칙이죠. 우리 몸의 전반적인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영양소를 채우는 일도 중요하겠습니다. 영양소 균형에 도움을 받아 현재의 내 상태보다 건강해지고 싶은 분이나 독일의 프리미엄 영양소에 대한 상담 받아보고 싶은 분 계시다면 연락 주시고요. 저는 프리미엄 이글스 박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